이재명 대표 지금 중요한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지금 일정이 나왔습니다. 2심 결심을 2월 26일 날 한다. 이르면 3월 선고 예정. 자, 이 정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좀 상황이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르면 3월 선고 예정. 자, 여러분 관심 좀 많이 좀 가져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르면은 지금 3월 선고 예정, 2월 26일 결심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부터 조금 불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기사를 보면은 재판부가 지금 다 들었어요. 양쪽 항소이유 다 듣고 증인 신청 다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 없으면은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 특별한 사정 없어야죠. 최소한 재판부가 설정해 놓은 데드라인 이거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최종 결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오늘 이 재판 어떻게 돼서 양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 간략히 지금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 재판 지금 엄청나게 늘어졌죠. 1심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아니 1심이 무려 2년 2개월 26개월을 갔잖아요. 자, 공직선거법 얼마 만에 해야 됩니까? 이제 전 국민이 다 외우실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 3개월 그렇게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심이 지금 기소된 지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리고 2심 3개월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니까 이 사건 1심이 언제 선고됐습니까? 작년 11월 15일. 그러면은 그로부터 3개월 내라고 한다면은 2월 15일. 아까 재판부가 제시한 날짜가 뭐였죠? 2월 26일 날 결심을 하고 3월 내에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2월 15일보다는 뭐 살짝 뒤로 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그 타임 스케줄대로만 해도 저는 상당히 조금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법대로라면은 1심은 2023년 3월, 2심은 2023년 6월, 3심은 2023년 9월에 다 선고가 끝났어야 돼요. 법대로 원래 진행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2023년 4월 총선, 지난 총선 이전에 이재명 대표 만약에 1심 결과대로 나왔으면은 못 나왔어요. 지금 대권 주자 지지율 안에 풀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이 재판이 늘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제 겨우 1심 끝나 가지고 2심 언제 끝나냐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마 또 이제 그 기가 막힌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아마 기각이 된 모양이에요.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재판 전에 뭐를 냈냐면은 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신청을 했네 안 했네를 두고 또 뭐 갑론을박을 하고 뭐 변호인단 측에서 반박 입장을 내고 했는데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변호인단에서 쪽에서 뭐 신청은 안 했고 신청은 안 했고 뭐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쪽으로나 굉장히 지금 재판 지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게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이런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쭉 있고 문제가 되는 건 이 빨간 글씨의 행위입니다.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한다라는 것인데 이 대표 측 주장은 이 행위라는 게 불명확하다. 이 대표가 처벌받은 게 이 정면으로 행위 부분이거든요.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다. 이 대표가 기소된 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났던 것은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다. 이것도 행위에 대한 것이죠. 용도 변경이라는 행위의 경위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 때문이다라는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기소가 됐고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1심 다 끝났는데 2심 와가지고 이 행위라는 부분 이게 지금 불명확하다. 그리고 불명확하다면서 이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헌재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헌재로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재판부에다가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내는 겁니다. 신청을 내면은 재판부가 이거를 헌재로 보낼지 말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오늘 뭐 결심 날짜가 2월 그렇게 나온 거로 봐서는 이거는 뭐 안 받아들여지거나 뭐 거의 기각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헌재로 가게 되면은 헌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지연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 대표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과거에도 자기 재판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한번 정확히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냈던 적이 있었고 그거 결과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제가 인제 기사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아니고 그 이 대표 따르는 인제 민주당 당직자 뭐 변호사 포함 이런 사람들이 한번 인제 그 신청을 냈던 게 있거든요.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정확하게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 년에 그 사건은 이제 그 사건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장이 낸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행위라는 게 뭐가 불명확하냐. 이거는 법문헌의 맥락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을 했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 측이 증인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정치인들도 그중에 들어 있고 증인 신청 굉장히 많이 냈는데 지금 제가 인제 상세한 재판 내용은 아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재판부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월 26일 날 결심을 특별한 일 없으면 하겠다는 것은 뭐 일부는 받아들이더라도 그 안에 증인 신문 포함 다 끝내고 2월 26일 날 결심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 대표 측이 뭐 증인 신청뿐만 아니라 문서 송부 촉탁 신청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냈었거든요. 그것도 뭐 아마도 이제 받아들이더라도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일부만 받아주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이 재판 언제 끝나나.' 우리가 지켜보고 있던 사건인데 재판부가 구체적인 날짜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늘사랑으로 님 감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한재원 님 뭐 "더 빨리 해야지." 뭐 제 생각도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일단 그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재판부가 잠정적으로 정리를 해 줬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제발 지켜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점숙 님 말씀대로 운도 따라야 되고 정말 자질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진짜 재판 일정 언제 잡고 1 심에서 유죄 판결 나고 의원직 상실형까지 난 사람에 대해서 이 재판 언제 끝날지 이걸 논의하는 사람이 또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국민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그 부분도 이제 주목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2 심까지 만약에 의원직 상실형이 난다고 한다면은 그 뒤에 상황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에 지금 지지율 조사 나오고 하니까 민주당에도 왜 소위 잠룡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도 인터뷰를 하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한테 눌려 갖고 목소리 못 냈던 사람들 지금 여기저기서 인터뷰하고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조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에서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민주당 당내에서 경쟁 주자들에 의해서 정리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님 말대로 2 심까지 유죄면은 사실상 끝인 거예요. 이게 뭐 대법원 가서 더 뒤집힐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정말 지난번에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이 소위 말해서 권순임 판결로 뒤집힌 거 그게 진짜 이례적이고 지금 봐서도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그 바코드 이렇게 2020년 때처럼 대법원이 김명수처럼 그렇게 뭐 뇌물을 먹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그렇게 무죄 줄 확률 없다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은 쉽지는 않다. 그리고 그거랑은 사건이 달라요. 이거는 문제가 된 게 국감에서의 발언인데
2020년 당시의 논리는 TV 토론이었고 즉흥성을 감안해서 '그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되니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였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국감 발언이 판넬까지 준비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재판부도 1심 재판부도 그 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2020년하고 같이 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앞으로 인제 재판 전망까지 해 봤고요. 늘사랑으로 님 말씀대로 정말 지지율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 후원 보내주신 분들 이재훈 님도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한 그 아이템들하고 이제 여러분들 반응까지 이렇게 제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어떠셨나요? 제가 그래도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는 목소리가 좀 안 갈라지고 나왔네요. 김민영 님 말씀대로 요즘 법 공부 엄청 하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들이 형사소송법 조항 뭐 개헌법 조항 또 모르는 조항 뭐 공직선거법 조항 오늘 제가 방송한 것만 해도 법이 벌써 몇 개예요. 그리고 대심 구조에다가 헌재 심판정 구조에다가 신문 순서에다가 전 국민이 정말 법 공부를 하게 생겼습니다.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기왕에 보시려면은 공부를 하시고 보시는 게 낫다. 그리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채널 중에 하나가 아마 저희 채널이 아닐까. 제가 하지만 저는 그건 자부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이제 여기까지 들려드렸고요. 어떻게 좀 재밌게 많이들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생생하고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